자, 흔한 보이스피싱 같은데 그런데 한 건의 피해 액수가 4억 5천만 원. 게다가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고 그렇게 돈을 털린 사람은 당시 광주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에게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죠. 작년 그렇죠. 이야기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광주시장일 때. 저 권양숙인데요. 여차저차 돈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진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메시지를 보낸 분은 당연히 권양숙 여사님이 아니고 49세 여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이 이제 비즈니스 문제로 급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시면 갚겠습니다.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네. 윤장현 전 시장이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도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49세 여성은 이 말투라든가 이 사투리 같은 것도 권양숙 여사님처럼 아마 연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통화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았습니다. 속았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윤장현 전 시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랑 이런 여러 가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정도의 지위나 친분이 있는 경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이게 거짓이라거나 사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봤는지 실제로 이 약속한 그 부탁한 돈을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계좌로 윤장현 이름이 찍힌 계좌로 이렇게 송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건 부정한 돈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정한 믿었다는 의도로 거죠.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보통 보이스피싱 사고 기가 막힌 수법을 보면 야 저렇게 속이나 싶은데 이건 네. 반대로 그걸 왜 보냈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기범은 잡혔죠? 잡혔습니다. 네. 40대 여성 잡고 나서 보니까 가정도 있고 자녀도 둘이 있고 네. 굉장히 그냥 이 외견상은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이 출신은 광주 지역이 고향인 것 같은데 지금 권양숙 여사의 억양까지 흉내내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인데 성대모사까지 한 경우는 전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윤장현 이 당시 시장은 지인이었고 권양숙 여사를 알고 있었는데 경찰 진술에서 정말 통화까지 했는데 권양숙 여사와 목소리가 똑같았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요. 네. 그러니까 4차례에 거쳐서 4억 5천이라는 거액을 입금을 한 겁니다. 이 입금한 계좌는 바로 사기범 여성의 딸의 계좌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나 싶은데 첫 번째는 내 전화를 알고 전화할 사람이면 뭔가 일반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여성의 전력을 보니 민주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때 전화번호 알았다. 네, 이 고위층 한 이 수십 명의 전화번호를 그때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번에도 윤장현 전 시장만이 아니라 10여 명에게 시도를 했고 네. 그중에 한 명이 의심을 해서 다행히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게 적발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범죄였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몰랐다는 예, 거예요. 경찰 조사를 네. 했는데 윤장현 전 시장은 경찰이 수사하기 전까지는 속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을 정도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경찰에서 알려주고 나서도 아마 굉장히 당혹하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아마도 추측해 보건데 권양숙 여사님 어디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이야기가 어려워서 좀 급하고 좀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그래도 선의에 의해서 빌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준 시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다 보니 지역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혹여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쉽지 어려우니 네. 여러 가지 보험성 성격으로 이렇게 한 불순한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니냐. 지역 정가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장현 전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긴 합니다.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돈을 보냈고요. 네. 그때는 현직 시장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사건을 안 것은 지난달에 다른 이 범인이 다른 수법으로 하다가 네, 적발이 되고 좀 더 크네요. 그러니까 그 이게 당시에는 김정숙 여사님까지 사칭을 하기 그렇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아니 4억 5천만 원이나 훔쳤으면 뭐 달아났을까 싶은데 네. 계속 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올 지방선거 직전에 네. 뭐 직전이라고 하긴 그렇고 몇 달 6.14 전, 지방선거가 네. 6개월 있었습니다. 전쯤에 네. 돈을 보낸 거니까 혹시 이제 이른바 아직 권양숙 여사가 친문 진영이나 이런데 네. 친노 진영에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냈을 것이다
뭐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윤 전 네. 시장이 답변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본인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어요. 네. 시민단체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추정일 뿐인데 추정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장현 당시 시장이 네. 어찌 보면은 이 그 안철수 전 대표 측으로 분류가 돼서 이 지방선거에서 지금 시장으로 당선돼 있는데 네.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아, 지방선거에서.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공천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4월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판단했는지 결국 불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겨울을 나면서 어찌 보면 아까 시민단체의 추정은 보험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 내가 권 여사가 이렇게 힘든데 네. 5억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 있으니 민주당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민주당의 핵심적인 인물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줌으로써 네. 공천의 어떤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는 않았겠느냐. 네. 이건 본인이 답변하기 전에는 뭐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아직 문제입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정이죠. 있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윤 전 시장이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기자들이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합니다. 저희가 윤 전 시장이 재산 공개를 얼마를 했나 찾아봤더니 네, 줄었어요. 또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하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네. 줄었다. 그 지금 이 4억 5천만 원 보낸 게 네. 영향이 예. 있겠군요. 물론 뭐 대출 받아서 했건 누구에게 돈을 했는지는 아직도 전혀 모르는 거고요. 부동산 포함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지자체 장 출신 중에 박원순 시장이 꼴찌고요. 네. 밑에서 두 번째인데 그나마 이제 지난해와 올해를 보면은 2억이 조금 안 되지만 1억여 원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전해지는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는 이 윤 전 시장이 2억 원 정도를 대출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어찌 보면 의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좀 안과 어느 정도 출신이죠. 재산을 일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 어려울까? 대출은 왜 2억 가까이 했을까? 이런 문제가 혹시 4억 5천을 빌려주는 데 따른 네. 어떤 좀 이제 이 금전적 영향이 피해가 있겠죠. 아니겠는가 영향이 있겠죠. 하는 네.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그 조짐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오죽하면 청와대가 지난달에 청와대 인사라고 측근이라고 사칭하는 범죄가 많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그때 장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경우는 6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총무비서관은 진짜 10만 원짜리 영수증까지 엄격하게 끊기로 맞습니다. 유명한 네. 청와대 살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디다 돈 빌려주세요. 청와대가 그래서 6가지 사례를 조심해라 그랬어요. 네, 대표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지방의 유력 인사들에게 이렇게 뭐 전형직, 뭐 영부인이라든가 대통령 이름을 네. 사칭을 해서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네. 임종석 비서실장을 사칭해서 사면 청탁해주겠다고 3천만 원 받았던 사건도 있었고, 네.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임 비서실장이 딜을 봐주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투자금 사기를 벌인 사건도 있었고요.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을 사칭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싸게 어떤 그 권리를 매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수수료 사기를 저지른 사건도 있었고요. 네. 행정관의 출입증을 위조를 해서 행정관을 사칭해서 취업 알선이라든가 변호사 선임비 이런 것들을 달라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 대출 피해를 일으킨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는 권력을 사칭하고 그 권력에 의한 사업권이라든가 사명권이라든가 이런 부당한 이득을 줄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금품을 네. 탈취하고 편취한 사건들입니다. 네,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래도 간단하게들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 양자, 네네. 이강석 권력 사칭의 대명사 아닙니까? 가짜 네. 이강석 사건이 있었죠. 네. 자유당 시절인데 이 이강석이라는 인물은 원래 친부는 이기붕 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식이 없어서 양자로 양아들로 입적을 시키죠. 네.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이 된 겁니다. 뭐 무소불위의 이름인데 네. 지방을 돌면서 내가 이강석이다라고 어디 사칭을 경찰서인가 하고 가가지고 경찰서 관공서를 출입하면서
술과 밥을 마음껏 얻어먹고 이름만 말하면 술과 밥을 호의호식하고 사주는 다니는 거죠. 시절이 네. 있었던 거죠. 나중에 참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2015년에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사칭한 범죄도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서울의 한 병원에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우리 그 간호부장이 누가 있지? 병원에. 간호부장님이세요? 자신이 전 병원장이라며 태연하게 간호부장의 연락처를 묻잖아요. 전화를 안 받네. 폰은 안 나와 있고. 병원장을 사칭한 이 사기범은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투도 흉내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저하고 목소리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해서 거기 속아 넘어가서 돈을 송금한 분들이 지금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당시 대표를 사칭한 김모 씨는 대학 교수에게 전화 걸어 돈을 뜯어내려다 꼬리가 잡혔는데요. 김무성 의원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 나한테 반말로 얘기를 할까 의심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앞에 병원장 사칭할 때 좀 비슷했어요. 비슷했습니다. 네. 그 같은 인물이니까요. 이런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런 권력형 사칭하는 범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우리 정치 환경이 아직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네, 권력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불투명하고 최근에 뭐 6조 원의 금괴가 있는데 청와대가 관리하는 비자금이다. 1조를 얻게 되면 5천억씩 나누자. 몇 억을 갈취한 경우도 있는데 아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한 사기니까 속지 마시오를 듣고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권력으로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일은 없는 세상이다. 네. 이걸 국민들이 확신하도록 그럴 줄 만들어줘야 아는데 또 됩니다.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탕주의에 속는 분들이 많은 거죠. 권력에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도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기에 넘어가는 수법인데요. 특히 이렇게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맞아요. 그런 점도 악용해서 이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부정하게 흘러가거나 부정하게 사업권을 따면 그만큼 또 타격을 입습니다. 요즘에는 좀 투명해지고 있고 청와대도 투명하게 네. 행정권을 발동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괜히 이런 전화에 속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물론 윤장현 시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그게 뭐 네. 부정한 의도라고 볼 수는 그렇습니다. 없지만 하여튼 이 범죄에 말려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